일주일 내내 고대 유적을 둘러보고 세계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고고학 유적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도전해 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발굴을 시작해보죠. 바쁜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동남아시아입니다. 이곳에는 꽤 멋진 유적지가 있어요. 미얀마 내륙에 위치한 바간에서 시작하세요. 이곳을 방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2가지 다른 체험을 예약하길 잘했어요. 첫 번째는 열기구로 일출을 즐기는 거예요. 동트기 직전에 열기구에 탑승하여 수평선에 태양이 나타나기 시작하자마자 경이로운 지역 상공으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2,000개가 넘는 원뿔 모양의 황금빛 구조물에서 반짝입니다. 열기구를 타는 시간은 짧지만 65km 상공에 펼쳐진 모든 경관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어요. 육지로 돌아와 자전거를 빌려 페어의 마을을 돌아다녀 보세요. 일부는 개방되어 있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웅장한 유적은 기원전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지어졌으며 주로 숭배 장소였어요. 원래는 10,000개 이상의 건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진으로 인해 점차 노후화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음,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세요. 정글 깊숙이 자리 잡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 유적지 앙코르를 방문할 시간을 가지세요. 벌레 스프레이를 가져가길 잘했네요. 앙코르시는 한때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참고로 앙코르라는 단어는 크메르어로 수도라는 뜻입니다. 야소바르만 1세 왕이 세운 이 도시는 산업화 이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거의 100만 명이 이곳에 살았다고 해요. 오늘날까지 앙코르는 놀라운 건축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크메르 양식은 거대한 사암블록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탑은 한때 금으로 장식된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오늘날 이곳은 덩굴로 뒤덮인 사원의 미로와도 같은 곳이에요. 이 도시는 1431년에 버려진 후 1840년대에야 재발견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1992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친구들에게 문화적으로 풍부한 모험에 대해 자랑하고 싶을 때를 대비해서요. 이제 이집트에서 여행이 계속됩니다. 룩소르의 카르나크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 왔습니다. 룩소르에 도착하는 가장 특이한 방법, 즉 나일강을 따라 배를 타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카이로를 떠나 유명한 고대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남쪽으로 향합니다. 룩소르는 한때 이집트의 수도이자 권력과 부의 진정한 허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르낙 단지는 훌륭한 고고학 유적지예요. 밤에 방문하기로 선택했지만 여전히 입구에서 사이트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저녁에는 인공 조명이 사원의 조각상과 돌기둥에 황금빛 빛을 발합니다. 이 사원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주로 기원전 18세기와 19세기경에 지어졌습니다. 그 시대의 이집트 파라오들은 모두 이곳에 자신만의 건축적 흔적을 남겼어요. 이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스핑크스의 거리를 거닐며 위대한 하이포 스타일의 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홀은 우뚝 솟은 철탑과 단단한 사암 기둥으로 가득 차 있어 정말 경이로움을 자아내요.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내려가세요. 테라코타 풍경을 좋아하신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페트라는 고대 세계의 경이로움을 간직한 도시예요. 요르단 사막에 위치한 이 도시는 기원전 4세기의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아랍 베두인족인 나바테아인들은 장미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에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번영을 누렸고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도시는 혁신적인 물 관리 시스템으로 유명하여 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어에서 그 유적을 엿볼 수 있어요. 페트라의 유명한 바위로 조각된 문 모양의 구조물은 파라오의 금고라고 불립니다. 유적지 정문에 서 있으며 그 아래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져요. 그 바로 아래에 서서 소셜미디어에 올릴 클래식한 사진을 찍는 걸 잊지 마세요. 페트라를 목록에서 지우고 나면 남유럽으로 날아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탈리아의 끝자락으로요. 폼페이 유적지를 방문하는 당일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폼페이는 나폴리시에서 차로 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때 용암에 휩싸였던 도시의 으스스하면서도 잘 보존된 유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는 수백만 톤의 화산재에 완전히 파묻혔어요. 이 고대 도시는 16세기에 화산암 아래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1870년대에 처음으로 잔해가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는 고대 로마 유적지의 거리를 걸으며 전성기 시절의 도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폼페이는 활기차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유적을 통해 폼페이의 많은 지역에 인상적인 빵집, 시장, 심지어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발코니가 있는 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고고학자들은 신화 속 생물이 그려진 잘 보존된 프레스코화와 벽화를 발견하는 등 화산 폭발 후에도 일부 예술품은 살아남았어요. 이 모든 것은 상류 사회의 구성원이 그곳에 살았음을 나타냅니다. 도시에는 고급스러운 재료로 만든 온천탕과 샤워 시설도 있었습니다. 유럽에 머무는 동안 상징적인 스톤헨지를 방문해보세요. 런던 시내에서 기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당일치기 여행으로 완벽한 곳입니다. 스톤헨지는 영국 월트셔의 솔즈베리 평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유적지 중 하나예요. 5,000년이 넘은 이 신기한 돌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구조물 중 일부입니다. 사암으로 만들어진 이 유적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널리 알려진 학설에 따르면 스톤헨지는 사람들이 일, 주, 월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태양력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달력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네요. 여행의 마지막 구간에서 아메리카 남부를 탐험하게 됩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서는 고대 마야 유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 티칼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3,000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유적지예요. 오늘날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와 그 중요성을 비교할 수 있죠. 북쪽 아크로폴리스는 티칼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물 단지입니다. 기원전 350년에 인간의 손으로만 지어진 이곳은 왕과 추장들의 휴식처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사원이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야인들은 그 색을 좋아했죠. 물론 오늘날에는 석회암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위대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티칼의 쇠퇴 원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요. 오늘날까지도 가뭄 때문이었을까? 질병?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죠. 마야 유적을 더 둘러보고 싶으신가요? 치첸이차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가 있는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멕시코 유카탄주에 위치한 이 마야 도시는 1500년이 훨씬 넘은 유적지예요. 전성기에는 35,000명의 인구가 거주했습니다. 유적지의 면적은 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곳곳에 많은 유적이 남아있어요. 하이라이트는 지상에서 25m로 솟은 거대한 계단식 사원인 엘 카스티요입니다. 가장 독특한 특징은 내면에 각각 91개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위쪽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365개의 계단이 있어요. 태양의 일수와 같은 수예요. 정말 강렬했던 여행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만끽할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